2025년 7월 말 미국은 거의 뜨거운 지옥 수준의 폭염에 갇혀 있습니다. 미 국립기상청 NWS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무려 인구 절반이 넘는 1억 7천만 명 이상, 즉 국민 절반 이상이 폭염 경보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약 5천만 명 남짓임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잡히시죠? 전국 곳곳에서 낮 최고 기온이 섭씨 40도, 환시 105도를 훌쩍 넘고 밤에도 섭씨 28도, 환시 82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열대야가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어 많은 사람이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극심한 폭염이 반복되고 있고 강도는 이번이 과거보다 몇 배나 심한 걸까요? 중심에는 바로 히트돔이라는 기상현상이 있습니다. 이 현상은 대기 상층에 강력한 고기압이 형성돼 뜨거운 공기가 아래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갇히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뜨거운 공기의 뚜껑이 대기 위로 딱 덮여서 한 곳에 열기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지가 낮 동안 계속 달궈지고 밤에도 공기가 식지 않아 열대야가 계속되는 겁니다. 2025년 이번 히트돔은 평소보다 3배 이상 강해져 폭염의 강도가 전에 없이 치솟았다고 전문가들이 분석합니다. 이런 현상은 단순히 여름이라 더운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지구 전체 대기와 해양의 순환 패턴이 변하면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더 높아졌고 전례 없는 기상이변이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자주 나타나고 있죠. 예컨대 미국 동부 지역은 147년 만에 기록적인 최고 기온을 경신했고 우리나라 서울도 117년 만에 최악의 폭염을 겪으며 역대급 더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모두가 인간 활동에 의해 심화된 기후변화의 결과입니다. 폭염은 사람의 건강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타격을 줍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매년 1,700명 이상이 폭염은 온혈질환으로 사망하며 2025년 7월 말 기준으로도 150명 넘게 공식적으로 열사병 등 폭염 관련 질환으로 사망했다고 보고됩니다. 다만 신고 지연과 비공식 사망자를 고려하면 실제 희생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욱 심각한 점은 피해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취약한 이들에게 집중된다는 겁니다. 냉방기기가 없는 저소득층, 고령자, 만성질환자, 그리고 흑인 및 라틴계 커뮤니티가 폭염 피해자의 대다수인데요. 뉴욕에서는 폭염 사망자의 반 이상이 냉방이 제대로 안 되는 집에서 발생했고 흑인의 폭염 사망률은 백인의 2배 이상으로 집계되어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은 올해 아동들이 차량 내에 홀로 남겨져 열사병으로 목숨을 잃은 사고가 9건 발생했는데 이 중 5건은 최근 한 달 사이 집중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보호받지 못한 어린이들이 뜨거운 차 안에서 극심한 온혈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사망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 사회적 경각심이 매우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병원 응급실의 부담도 크게 늘어났죠. 온혈 질환 환자가 폭증하고 와외 노동자, 우편 배달원 등 취약 근로자들의 열사병 발생도 잇따르고 있죠. 그런데 냉방을 위한 전력 소요가 급격히 증가하며 정전 위험도 커지고 있어서 상황은 더욱 긴박해지고 있습니다. 학교, 공공기관들은 잇따라 와외 행사와 체육 수업을 취소하며 안전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실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책 3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낮 시간 무더위 시간에는 가급적 실외 활동을 피하고 냉방이 잘 되는 실내에 머무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둘째, 충분한 수분 섭취로 탈수와 고열 위험을 최소화해야 하고 셋째, 혼자 사는 어르신이나 취약계층, 어린이, 반려동물을 꼼꼼히 챙기고 뜨거운 차량에 혼자 두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미국 정부와 각 지방정부도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냉방센터 설치, 전기요금 지원, 의료진 확충 등 다각도 조치를 펼치고 있지만 여전히 수요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라 더 많은 대책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히트돔 같은 대기 현상과 더불어 지구의 기후변화라는 큰 틀에서 보면 온실가스 증가에 따른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이 이번 폭염 사태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북대서양과 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하면서 대기 정체 현상과 맞물려 초대형 히트돔이 만들어졌다고 기상학자들이 분석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상 기상 현상이 나타나 한국, 유럽, 남미 등 여러 지역이 이례적 폭염과 극심한 기후 재난에 시달리고 있죠. 이 폭염은 단순히 더움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미국 주요 도시에서는 아스팔트가 녹고 도로가 갈라지는 등의 인프라 피해가 잇따르면서 교량과 철도 시설에도 손상이 발생해 복구 비용과 경제적 손실이 수백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의 열섬 효과 때문에 도심 내 온도가 주변 지역보다 3도에서 6도 더 상승하며 냉방 수요가 급증하며 전력망 과부하와 정전 위험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미국 내에서 유독 폭염의 반대 현상을 겪는 지역도 있습니다. 미국 서부 해안, 특히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인데요. 7월에 들어서 43년 만에 최저 평균 기온을 기록했고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인근은 60년 만에 최소 기온 기록을 세우며 산호제는 26년 만에 가장 선선한 여름을 보냈습니다. 이는 태평양 연안에 저기압이 고착되고 연일 구름이 낀 영향으로 일조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인데 주민들은 한낮에도 점퍼와 머플러를 착용하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내부에서 극단적인 폭염과 한겨울 같은 냉기가 공존하는 이중 기후 현상은 지구 대기와 해양 순환의 복잡한 변화와 기후 변화의 영향이 겹쳐 지역별 편차가 극심해진 결과라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 내 폭염 일수와 강도는 더욱 증가할 전망입니다. IPCC 6차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 내 미국 주요 지역에서 폭염 일수가 10에서 30% 증가하고 최대 기온도 상승할 것으로 경고했으며 더불어 폭염 피해에 잘 견디도록 도시계획과 인프라 개선, 사회 안전망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폭염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과 함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연대가 절대 필요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접적인 냉방 지원과 에너지 비용 보조, 의료, 응급 시스템 역량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꼭 여름철 폭염 대비 안전 수칙을 지키시고 가까운 이웃과 가족을 살피며 정부와 커뮤니티가 제공하는 냉방 서비스, 긴급 지원을 적극 활용하세요. 검은머리 비국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